품새 준비. 안녕하세요. 1975 골대모도 장세찬 관장입니다. 12월 한 달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기원 심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태권도장에 맨 처음 입문하게 되면은 하얀 띠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얀 띠, 노란 띠로 쭉 올라가서 빨간 띠가 되는데요. 빨간 띠가 되고 나면은 이제 국기원 심사, 육품자, 유단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기원 심사는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심사 주관 단체인 국기원에서 자격 심사를 통해서 증서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요. 이 심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항상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마지막 심사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준비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그 이전 12월이 아니라 이전 심사에서도 국기원을 이미 갈 수 있었던 자격은 된던 친구입니다. 근데 국기원 심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본 동작, 지정 품새, 필수 품새, 겨루기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품새를 많이 어려워했었고, 품새를 연습함에 있어서 자신감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친구에게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라고 계속적으로 물었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뒷걸음지시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개월이 흐르고 나서 마지막 12월달 심사가 남아있길래 그 친구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사야. 도전해보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또 내년에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스로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는 그 친구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그래 내년에 가자, 뭐 그럴 수 있어, 아직 힘드니까 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히려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해줘서 그 친구가 도전을 해낼 수 있게 이끌어가 주는 것이지요. 저는 몇 번째 선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친구야, 네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면 관장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약속.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저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고,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거의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엄청난 훈련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일부러 시키는 거였으면은 그 친구는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관장님, 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1시간만 더 했다 간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그렇게 해도 좋아 라고 했더니 정말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연습을 하면서 3시간을 꽉꽉 채워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심사 당일까지 그 품새, 마지막 품새 하나가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맞다 이러면서 계속 헷갈려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불안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 친구도 아마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나서 심사관이 왔고 운명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친구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하던 대로만 하자. 어쩔 수 없어. 넌 최선을 다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심사에 들어가서 저는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요? 정말로 그 친구가 땀 흘려 노력했던 것만큼 다행히도 품새만큼은 실수 없이 잘 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라서 아직 합격, 불합격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그 친구가 준비한 것만큼은 충분히 보였다는 생각에 끝나고 오는데 진짜 소리를 못 들어서 진짜 속으로 진짜 막 소리를 만세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국기원 심사를 마치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관장님은 널 믿었어.
정말 힘들었지만 네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줘서 간다면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딱 얼굴을 봤더니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했던 고생에 대한 그런 힘든 것도 느껴진 것 같고요. 또 내가 그래도 해냈구나라는, 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끝났구나 하고, 이제 좀 쉴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들 감정이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국회심사 해보고 나니까 어때?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솔직하게 관장님,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 친구는 제가 항상 뭐라고 물어보면은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하고 나면 그냥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드디어 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 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게 느꼈다는 거는 자기 몸은 힘들고 진짜 이 힘들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일 거고요. 또 한켠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힘들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친구하고 저는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말없이 좀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도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는 순간입니다. 그 친구도 이번 심사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이라든지 한계를 분명히 한 단계 이상 뛰어 올린 순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친구는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저도 옆에서 더 열심히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많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2023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한 학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끊임없이 도전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기원 심사가 그냥 자격증을 따는 그런 심사가 아니라 이렇게 넘기 힘든 산인 국기원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이 아이를 이끌어 줌으로써 이걸 뛰어넘게 또 만들어 주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효능감 하고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 이런 용기 있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도 국기원 심사라든지 태권도장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태권도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에게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12월 저는 또 엄청난 걸 준비해서 부모님께 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즐겁게 태권도를 할 수 있는 멋진 대형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12월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